안녕하세요. 경진TV의 정경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 감시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전국적인 조직인데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구리시에 부정선거 감시대가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 김상호 대표님을 내가 바쁜 가운데서 모셨습니다. 모셔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하는 그런 코너로 오늘은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바쁜 우리 김상호 대표님을 모셨는데 우리 김상호 대표님께서 좀 짧게 긴장을 푸는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구리시에 살고 있는 김상호라고 합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 박사님께서 이 지금 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좀 모임 자리에서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제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좀 이렇게 여기 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다 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아이고 어쨌든 이렇게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이번 4.15 총선부터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사실은 저는 부실 선거라고 사실 처음에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우리 그런 부정선거 감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보고 또 그리고 우리 김상호 대표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은 부실 선거도 있지만 부정선거도 간간히 보였다라는 그런 심증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곧 있으면 또 6일 지방선거도 있는데 우리 소중한 국민의 주권들이 왜곡되는 것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구리 시민들께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진짜 부정선거일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주권들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런 나쁜 시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대항하는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방송들을 한다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좀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 김상호 대표님께서 이제 가장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은 시민 입장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분열이 일어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자신의 어떤 그렇죠. 그런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부터 얘기를 한번 하면서 대화를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저는 누가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냐, 지금 그렇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또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번 대선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선거날 잠을 못 주무셨다고 지금 당선자하고 저쪽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재명 씨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이런 사생활이나 이런 거를 보고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도 가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내가 요번에 그러면은 대선에 참관인 그러니까 선거를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참관을 해서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도 있고 맞습니다.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하고 4일 동안 선관위 사무실에 투표함을 보관을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당일 투표를 하고 그날 저녁 때 그러니까 4일 후에 당일 투표를 하고 그날 저녁 때 개표를 체육관에서 개표를 하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제가 또 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방대라고 부정선거 방지대라는 데다가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법은 현재 법은 이러이러한데 지금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의심스럽고 또 4.15 때 이상한 투표지들이 발견이 되고 이랬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교육을 받고 하는데 그 당일 그 사전 투표는 못했습니다. 참관이 안 돼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구리에 그 부방대에 가입한 분들끼리 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걸 좀 감시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서로 교육 정보도 나누고 해서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투표소 밖에서 이제 기존의 문제점들이 그 투표하는 수보다 실제는 더 많다. 그래서 이제 투표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일일이 이제 사진을 그 동영상을 이제 찍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이제 사전 선거가 끝났을 때 그 투표함이 선관위로 갈 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그 선관위 앞에서 이제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다른 단체들하고 그러다가 이제 개표하는 날 이제 개표 참관인은 돼서 이제 체육관에 들어가서 이제 개표하는 상황을 이제 참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투표하고 또 그거를 보관을 하고 이동을 하고 또 그 개표 참관인들이 그 내용을 지켜보는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뭐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표 그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참관인들이 전혀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투표를 하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왔으며 또 그 사람들이 시간마다 그 컴퓨터에서 그 투표지를 논해주면서 그 수요하고 맞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지가 않은 거고 그래도 이번에 결과론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했는데 200표 197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많이 차이 나네. 네네. 근데 뭐 거기뿐이겠습니까? 그 이제 고범만 한 분만 이렇게 이제 그분도 이제 부방대 의원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한 곳에 그 개표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소.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 사전 투표. 그 사전 투표를 얘기하시는군요. 예. 네. 뭐 왜냐하면 그 전에 나온 얘기들이 어떤 조작들이 전부 사전 투표에서 이루어진다. 왜? 그거는 투표를 하고 바로 이렇게 그걸 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선관위 사무실에다가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누구도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뭐 자료 제출, CCTV나 뭐 자료 제출한다가 이런 것들 없나 보죠? 요번에 그래서 대선 때는 그 이제 CCTV를 그 전에 뭐 그걸 가리고 이랬다. 동사무소마다 투표하는 데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랬는데 그게 그냥 중앙에서 전 투표소에 그 CCTV를 보니까 그 많은 그 투표소를 그걸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역만큼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혹시 그 밤에 무슨 일이 있나 이제 그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지켜보는 그래서 뭐 우리 그 부방대원들이 수고가 너무 많으셨네요. 네, 지켜보고 하면서 했는데 뭐 다른 데서는 밤에 이렇게 들어가서 불이 켜 있고 뭐 이러한 좀 의심해볼 만한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본 투표 개표까지 보관 이동에 있어서 사실은 투명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지금 나서서 뭐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냥 지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몇 군데에서는 좀 약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뭐 가까운 우리 경기도 쪽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고 또 사전 투표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그 참관인으로 갔는데
그러면 거기에 뭐 여당과 음. 야당과 요번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예. 그 참관을 대표로 나와서 하게 돼 있는데 뭐 한 명만 있고 참관인이 뭐 2명이 있다가 교육을 안 받아서 그냥 6시 딱 투표가 끝나니까 그냥 가버리고 왜냐면 그 투표가 끝나면 그 투표 용지를 집어넣은 함을 스티커로 이렇게 봉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맞는지 하고 그 이렇게 열지 못하도록 사인을 이제 다 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선관위 사무소까지 따라서 가서 안전하게 글로 들어가느냐까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일이라는 거죠. 네네 그 사람 투표 참관인이 해야 되는 일인데 뭐 고지도 안 하고 전혀 모르니까 그냥 안녕히 가세요. 네네. 뭐 이런 형국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다. 네네.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하는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까지 와서 그 이제 투표를 하고 가는 귀중한 표인데 그렇죠. 이거 이렇게 관리가 돼서 되겠나? 이제 뭐 그런 거를 좀 이제 처음에 많이 느꼈고. 아, 여기가 좀 듣고 보니까 뭐 사전 투표 내지는 혹시 이제 뭐 본 투표에서 이동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되게 허술했죠. 허술하고 뭐 좀 뭐 이렇게 약간 뭐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뭐 네, 그렇죠. 정확한, 얼마든지 그거를 거기다가 조작을 한다거나 다른 투표지를 넣는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그렇게 돼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무슨 선거 과정에 대한 뭐 프로토콜은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닙니다. 예.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 그 선관위가 되게 그 각성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그게 나오고 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했더니 중앙선관위원장이 그 노정희 대법관이 아, 뭐 미안하다, 부실이다. 근데 부실이란 말은 뭐 좀 뭐 몇 군데에서 잘못해서 뭐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게 부실이겠지만 이게 지나고 이제 저희 부방대원들이 요번에 한 15,000명 정도가 전국에 이제 뭐 조직적으로는 안 됐지만 이제 급하게 투입이 돼서 그래도 많이 투입되신 편이네요. 15,000명이면. 네. 뭐 투표소가 저희 조금 구리시가 조그맣지만 구리시만 해도 한 53개 그렇죠. 투표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저희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투표 참관인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냥 모르는 내가 이렇게 봐도 야 이건 너무 부실이고 그 다음에 이게 누가 부정을 하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마음만 먹으면 근데 부정투표라는 거는 엄격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뭐 있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형인데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거 감히 하겠는가? 근데 4.15 때 제가 이제 의심을 좀 강하게 품게 된 게 4.15 때 그 개표를 할 때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중국 사람들을 많이 썼다. 아, 그럼 그게 사실인가요? 네네. 그 4.15 때 개표를 중국 사람들이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그렇죠. 거예요. 투표는 우리 국민이 하고, 개표는 그 중국 사람이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투표에 대한 프로토콜도 지키지 않고, 뭐 대충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또 개표는 또 이상한 중국 사람이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은 되게 이 신성한 한 표를 관리하는 자세는 영 아니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왜 중앙 선관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선거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독립적인 부서를 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부패 방지 뭐 선거대 방지대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은 정말 되게 유중한 문제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지금 진행되는 선거들이 사실은 그 어떤 프로토콜 법률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막 진행되고 뭐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그 사람들이 안 지키고 그냥 집에 가도 그냥 선거는 진행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선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 시간 됐으니까 뭐 가시죠. 그냥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부실이냐? 저는 요번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거는 부실이 아닌 이거는 큰 문제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투표를 누구나 내가 한 표가 소중히 행사가 된다고 믿음이 있어야 투표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빨리 바꾸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라고 이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사실 뭐 증거를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지만 저는 그 우리 김상호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를 하면 선관위는 이 부분에서 해명을 하고 그렇죠. 국민들에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계속 한다고 한다면 뭐 이건 좀 사실은 더 부정의 의혹이 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인식되는 그렇죠.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하나 질문해보면 그런 측면에서 4.15 총선 때 무슨 뭐 그와 관련된 뭐 투표소를 뭐 이렇게 좀 뭐 소송이나 법률적으로 뭐 문제된 그런 투표소가 있나요? 지금 그 부정 4.15 때의 그 부정 투표가 발생된 곳 중에 하나가 여기 구리시입니다. 구리시에서 네네네. 다른 데도 있었지만 그랬군요. 구리시에서 그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죠. 어떤 일인지를 구리시에서는 제가 뭐 그 현장에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그 제가 그래서 이종원 씨라고 그분은 1년 한 8개월 정도를 감옥을 갔어요. 그 투표지를 유출했다 이래가지고 투표지 유출로 그분이 투표지 유출한 이유는 부정선거를 신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네, 그렇죠. 그 사람 이제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이제 참관인으로 갔는데 이렇게 그 투표함 통을 이제 쏟아서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추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투표지가 색깔이 다른 투표지가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요? 네, 투표함 안에서. 근데 그쪽에서 뭐라고 한답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왜 투표지가 색깔이 틀리냐? 그리고 손을 들고서 선거관리위원들한테 거기에 있는 위원들한테 여기 와서 이거 봐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자기네들끼리 뭐 회의를 하더니 뭐 이게 부정선거는 아니고 이게 뭐 인쇄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 이런 게 뭐 그렇다고 이게 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하면서 얼버무리라는 그래서 안 되겠어서 경찰에다 신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왔대요. 그래서 나 이거 부정투표 이거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다. 그랬더니 경찰들이 그 선관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나가더라는 겁니다. 투표장에서 그 개표장에서. 그래서 왜 나가냐? 그랬더니 그 경찰 말로는 이 안에는 선관위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여기에 간섭을 못한다. 뭐 이러고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그러더니 이제 그 관리관 중에 한 명이 오더니 이제 좀 지켜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는데 자기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개표를 이렇게 테이블마다 하잖아요. 거기에 있던 양반이 다른 사람이 쓱 보더니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그런 투표지가 나왔어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뭐를 쑤셔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그걸 모르고 뭐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뭐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자기가 차가 그 체육관 근처에다 세워놔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이제 차로 이제 가면서 그거를 꺼냈더니 투표지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보니까 투표소였다 이거. 네, 투표지인데 색깔이 다른. 다른 투표지라는 거죠. 몇 장에서 나왔대요? 한두 장 같은 넣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그냥 그 안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그런 법적인 그런 것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항의했는데도 받아들이진 않으니 네. 그래서 그냥 차에다 던져놓고 다시 들어가서 음. 이제 그 투표하는 상황을 계속 지켜봤답니다. 네. 그리고서 국민의당 음. 예, 이제 그때 국회의원 선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겠죠. 국민의힘, 예, 네, 네. 국민의힘에 그 나온 사람한테 그때 뭐 주호영 여기 그 의원도 있고 뭐 주광덕에 네, 네.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거 부정투표다. 왜 이런 투표지가 나오냐? 근데 이 양반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뭐 와본다든가 뭐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네. 그 색깔이 다른 투표지가 나와서 네. 뭐 그러면 선관위에서 뭐 어떤 그거에 대한 뭐 나중에 해명이 나온 게 예, 뭡니까? 그게 이제 그 인쇄,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이렇게 투표지가 이렇게 맞춰진 게 아니라 그때 인쇄를 롤지로 예, 예. 인쇄를 해서 한 잔씩 이렇게 나온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그 그렇죠. 도장을 찍어서 주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인쇄 프린팅을 하다가 색깔이 잘못돼서 그럴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색깔 잘못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선관위에 있겠죠. 선관위에게 책임 있는 근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쇄 전문가한테 물어봤대요. 예. 그럴 수가 있냐? 예. 그랬더니 인쇄 전문가가 그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보더니 아니 이게 이런 줄이나 이런 데는 색깔이 좀 그렇게 혼합이 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 해명도 또한 좀 석연찮다 그렇죠. 이거네요. 용지가 그렇게 나오는 거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명 얘기하는 배춧잎 투표지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배춧잎 색깔이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국에서 나오더라. 또 전국에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이거 이상하다.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도장을 찍으면 거기에 이렇게 인자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도장에. 네. 근데 그게 없이 찍힌 거. 그다음에 막 이렇게 문드러진 거. 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투표지들도 우리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천 연수구의 민경욱 의원이란 분이 여기는 자기가 알기로는 여지껏 그 우리 그 국민의힘이 계속 승리를 했던 지역이고 성향도 국민들의 성향도 그런데 이제 진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서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왜냐면 소송을 하면 90일 이내에 그거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제 그거를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90일이 아니라 거의 1년이 넘은 이제 상황에서 하도 이제 이제 매스컴에 대고 그 양반이 옛날에 그 KBS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더니 이제 일부 투표함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엄청나게 그런 투표지들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투표용지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투표지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거기서 또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아니 법원에서는 그 투표지에 대해서 보기만 하고, 그러니까는 이쪽에서는 그 만약에 이게 부정투표다,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법관들이 그 재판장인데 그 사람 대법관들이 또 그 각 그 선관위별로 법원에 있는 다 있죠. 그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그냥 하고 다음 변론 기일로 잡고 계속 그게 늦어진 거예요. 아직도. 아직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가면서 진 국회의원들이 지금 100여 개에서 지금 제소를 해놓고 있는데도 100여 개? 예. 이제 일단 이야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4.15 총선과 관련된 그 부실 의혹의 그 사안으로 올려온 게 한 100여 개 정도의 그 투표소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있었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그 결과들을 내오는 게 선관위나 어떤 정부 당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혹을
그 일으킨 것은 시민이 아니라 선관이나 그렇죠. 정부에서 사실은 그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명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문제라는 그리고- 거겠네요. 그리고 9일 이 지금 음. 대선까지도 예. 3구 대선까지도 예.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했는데 네. 이번에 제가 3구 대선에 보니까 똑같더라. 물론 배춧잎 투표지나 이런 거는 뭐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잘린 투표지 예. 이렇게 한쪽으로 그 용지가 음. 그거 이제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당일 투표지는 이게 번호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번호표가 그대로 붙은 게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투표지 이런 것들이 이번 3구 대선에서도 나오면서 기존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똑같이 전국적으로 지금 나온 상태인데 요번에 부방대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전에는 뭐 그게 없었으니까 몇 군데에서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이게 조직적으로 문제가 돼 있다는 얘기고. 어쨌든 부방대는 이 문제를 어떤 그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겠다라는 그런 심증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물증은 아직은 없는 거죠. 이제 물증들이 일반 투표용지나 예. 개별적인 물증들은 나왔죠. 개별적인 그런 거는 근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막 조직적인 거로 연결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다는 왜냐하면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조작을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거는 컴퓨터로 조작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부분들이 그 이제 투표 인원수를 이제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투표수를 조작을 하고 그 인원만큼을 자기네들이 뭐 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것이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제 할 정도로. 네. 자, 그리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문제가 이게 좀 보통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4.15 총선 그리고 대선을 거치면서 부실 부정 의혹들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게 어떤 그 재판의 과정까지는 갖지 않았고 그리고 100여 개 넘는 투표소가 아직도 그 열지 않아서 그 어떤 확실한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또 6일 지방선거를 또 맞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부방대에서 6일 지방선거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해서 아직까지는 무슨 물증이 막 대량적으로 조직적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그것도 감시도 해야 되고 선거도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두 가지 일들을 아마 부방대나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빨리 그 선관위에 대한 감사라인을 청구를 해서 그 명명백백히 나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6일 지방선거에 그 어떤 부정선거가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방대가 어떻게 할 것이고 혹시 시민들에게 뭐 좀 요청이나 이런 것 있으면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부방대는 그 3구 대선 때 뭐 저희가 준비가 좀 급하게 하느라고 교육은 받았지만 또 교육도 안 받은 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그거를 감시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6.1 지선에서는 이제 그 미리 좀 교육을 해서 부방대원들 또 일반 시민들도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러면 그분들도 오셔서 선거가 이런 거고 이렇게 그 처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의심이 많으니 그런 거를 집중해서 좀 보시고 이제 요런 교육들을 해서 일단은 못하게 뭐 했던 안 했 그쪽에서는 뭐 안 했다고 하겠지만 이제 더 못하게 일단은 방지하는 그렇죠. 역할을 좀 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법원에 제출을 해서 빨리 이렇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된다. 빨리 이제 이런 이제 활동을 저희가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 저도 한 명의 시민이지만 여기에 왜냐하면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선거를 투표를 잘못하고 잘못 뽑아서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찍었으니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는 당연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찍은 것을 누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꾼다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아주 뭐 진짜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좀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이게 이대로 넘어간다면 올바른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지역의 뭐 국회의원이든 어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거로 뽑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가져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 지역에 부방대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시면 그분들이 이제 선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실 거고 또 참관인으로 신청을 하셔서 실제 한번 또 보시고 예, 네.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소중한 투표를 잘 행사하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좀 저는 시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시민 중에서 일부가 이 투표에 대한 문제를 석연치 않게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선관위입니다. 선관위가 이분들에게 해명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더 개선시키고 더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 나서야 되는 이제 그런 사태들이 아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우리 스스로 지키는 그런 지금 실천 활동을 하고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부정선거 방지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이 감사의 말씀들을 전하면서 함께 시민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투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투명한 투표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들이 한 번 더 노력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참관인이나 뭐 이런 문제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구리에도 우리 김상호 대표님을 비롯한 부패 방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함께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6일 선거를 좀 더 공명하고 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는 시민 활동으로 그렇게 승화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또 우리 구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영상 대담을 마치도록 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이제 이거를 보면서 어떤 책에서 읽은 말이 생각이 나는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들이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에 그 국민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그 양반이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국민들의 공통적인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차피 지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이 정치에 물론 뭐 저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좀 더 많은 뭐 일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저는 되지 않겠나, 또 선진 사회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좀 절실한, 지금 우리 상황에서 절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경진 TV에서 참 제일 긴 그 영상을 좀 제작을 했는데, 그 한 지역에서 20여 년간 하나의 업체를 사업을 하신 우리 김상호 시민께서 이렇게 이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져가는 과정들이 좀 더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저는 구리시에 뿌리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무슨 정파적인 차원을 떠나서 이 부정선거나 부실선거가 있을 때 시민들이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나서는 그런 정신들이 사실은 우리 구리시에서 이렇게 새싹처럼 좀 살아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리시가 좀 더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시는 우리 김상호 대표님과 부정선거 방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경진TV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